이건 대체 뭐야? 먹을 수 있는 게 맞아? 냄새도 지독하고 이상해. 이런 지독한 맛은 태어나서 처음이야. 세계 미식의 수도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일대의 전부를 경악시킨 한국인 엄마가 있었습니다. 주눅든 딸을 위해 만든 음식을 한 입 나눠 먹은 사람들은 손살에 치며 충격에 빠졌는데요. 대체 어떤 음식이었길래 미식의 도시에서 발칵 뒤집힐 정도로 난리가 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인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는 이세린이에요. 몇 년 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남편 창록 씨가 프랑스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일하게 되면서 우리 가족은 한국을 떠나 프랑스 파리로 이사했어요. 예술과 역사, 그리고 맛있는 빵으로 유명한 도시죠. 파리에 처음 도착한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거리는 북적였고 건물들은 우아하고 웅장했어요. 그리고 공기에는 간 내린 커피와 달콤한 페이스트리 향이 가득했어요. 한국과는 모든 게 달랐고 설레는 마음과 긴장된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파리에서의 삶에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언어 장벽 때문에 힘들었고 간단한 대화조차 마치 어려운 퍼즐을 맞추듯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해결해야 했어요. 매일 프랑스어 수업을 듣고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며 연습했지만 여전히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 때가 많았어요. 프랑스어의 부드러운 소리와 묘한 발음들은 마치 제가 전혀 새로운 세계에 들어와 초보자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는 음식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따뜻하고 든든한 음식들이 늘 가족과 전통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런데 파리의 요리는 우아하고 세련됐지만 때때로 한국 음식의 강렬하고 익숙한 맛이 너무 그리웠어요. 현지 시장을 돌아다니며 한국을 떠올리게 하는 식재료들을 찾아보곤 했지만 엄마가 해주시던 따뜻한 한 끼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새로 찾은 레스토랑에서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리움도 함께 깊어졌어요. 가끔은 한국에서의 익숙한 삶을 두고 떠나온 게 과연 맞는 선택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소리, 낯선 풍경과 향기에 둘러싸여 있을 때면 압도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가족과 고향을 떠올렸죠.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제가 몰랐던 강인함이 저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됐어요. 매일 작은 승리를 경험했거든요. 이웃의 따뜻한 미소, 서툴지만 받아들여지는 프랑스어 한마디, 그리고 작은 카페에서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의 기쁨 같은 것들이요. 이제 저는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엮이는 걸 느껴요. 시간이 지나면 이곳에서도 한국의 맛을 전하고 우리 한국의 전통을 나누게 되겠죠. 엄마의 손맛이 그립지만 이 변화가 새로운 아름다움의 시작이라고 믿어요. 두 문화를 이어갈 기회가 될 테니까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기분으로 눈을 떴어요. 요즘 따라 딸 다유리가 조용했거든요. 저처럼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파리의 아침 해를 바라보는데 다유리가 저를 올려다보며 기대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그 눈빛 속에는 한국의 맛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다유리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엄마, 저 학교에 한국 음식 싸가면 안 돼요? 그 단순한 질문이 저를 안도하게도 또 결심하게도 만들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 전통은 우리가 떠나온 고향과 이어주는 소중한 매개체였고 저는 다유리를 위해 그 가치를 지켜줘야 한다는 걸요. 그날 아침 저는 특별한 도시락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부엌에서 신선한 재료들을 모았어요. 얇게 썬 소고기를 간장, 마늘, 설탕 약간에 재워 불고기를 만들 준비를 했어요. 채소와 당면을 버무려 잡채도 만들었고 엄마의 손맛이 떠오르는 김치도 조금 담갔어요.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제 마음속엔 따뜻한 추억과 함께 다유리가 이 익숙한 맛에서 위로를 받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도시락을 예쁘게 정리해서 반찬들을 색깔별로 나눠 담았어요. 윤기가 흐르는 불고기, 형형색색 채소와 부드러운 당면이 어우러진 잡채, 그리고 깊은 붉은 빛을 띠는 김치까지 모든 음식에 한국의 맛이 담겨 있었어요. 도시락을 정성껏 싸고 다유리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어요. 맛있게 먹을 거야. 꼭. 학교에서 점심시간이 되자 다유리가 도시락을 열었어요. 교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다유리가 살짝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펼쳤고 아이들이 하나둘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익숙하지 않은 음식들에 놀란 듯한 눈망울들이 반짝였어요. 어쩌면 머릿속으로 강렬한 향과 맛을 상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따뜻했던 건 아니었어요. 몇몇 아이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서로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점심시간 내내 다유리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어요.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몇몇 친구들은 음식 냄새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했다고 했어요. 한국 음식이 향이 강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반응이 클 줄은 몰랐어요. 다유리의 선생님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문화를 나누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맛에 익숙한 건 아니니까요. 그 말을 나중에 들었을 때 가슴이 살짝 아려왔어요. 우리 음식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역사이고 사랑이고 위로인데 선생님이 그걸 조금만 더 이해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다유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딸과 부엌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들었어요. 친구들 몇 명이 음식이 이상하다거나 냄새가 너무 강하다고 놀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강한 결심도 들었어요. 우리의 음식은 특별했고 저는 그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처음엔 조금 낯설게 느낄지라도 결국엔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작게 요리 워크숍을 열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보이며 그 의미와 역사를 설명하면 아이들도 좀 더 친숙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재료를 하나하나 소개하고 향신료가 주는 따뜻함과 추억, 그리고 한 끼 식사 속에 담긴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더 많은 준비를 했어요. 레시피를 조금씩 조정해서 다양한 입맛에 맞출 수 있도록 연구했고 쉬운 말로 음식의 의미를 설명할 방법을 고민했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음식을 나눠주면서 한국 음식이 평범한 한 끼가 아니라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일부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저 엄마로서가 아니라 우리 전통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요. 다유리가 우리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그날 밤 창밖으로 도시의 소음이 잔잔히 들려오는 가운데 저는 잠든 다유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한식이 평범한 요리가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새로운 한류를 만들어가는 길이 되도록 하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담긴 음식을 만들 거예요. 언젠가 우리 음식을 낯설어하던 사람들이 그 맛의 깊이를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을 느낄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다유리의 도시락은 평범한 한 끼 식사가 아니었어요. 그건 희망이었고 우리가 지켜온 정체성과 서로 다른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는 시작이었어요. 파리는 점점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음식도 작은 변화의 한 부분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도시락 사건 이후 저는 우리 문화를 지키고 한국 음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어요. 사람들이 우리 음식을 낯설어하는 이유를 생각해봤어요. 만약 한국 음식에 담긴 정성과 역사, 그리고 깊은 뜻을 전할 수 있다면 조금씩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작은 한국 음식 워크숍을 열기로 결심했어요. 이른 새벽,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노트와 펜을 꺼냈어요. 메뉴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적어 내려갔어요. 처음에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가진 음식들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식 전, 꿀떡, 그리고 너무 맵지 않은 양념 닭구이를 만들기로 했어요. 이런 음식이라면 아이들이 부담 없이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저는 학교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허락을 구했어요. 설명하는 동안 살짝 긴장됐어요. 워크숍이 일반 요리 수업이 아니라 문화를 나누고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걸 강조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지만 조금 망설이는 듯했어요. 한국 음식이 모든 학생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래도 결국 시도해보는 걸 허락해 주셨어요. 워크숍 당일 저는 아침 일찍 학교에 도착했어요. 구내 식당 한쪽에 작은 테이블을 마련하고 재료들을 정리했어요. 신선한 채소, 달콤한 소스, 카푸친전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가 공기 속에 퍼졌어요. 아이들의 눈길을 끌 수 있게 테이블 위에는 한국의 맛을 만나보세요라고 적힌 간단한 표지판을 걸어두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학생들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다가왔어요.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했어요. 저는 부드럽고 살짝 달콤하다는 것, 꿀떡은 쫀득하고 꿀맛이 가득하다는 것, 닭구이는 양념이 되어 있지만 너무 맵지는 않다는 것,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몇몇 아이들은 색감이 예쁜 음식들을 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학생들이 속삭이며 서로를 쳐다보는 게 보였어요. 조용히 웃으며 손가락질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어떤 아이는 음식 냄새가 너무 독하다며
구내식당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 말이 저를 아프게 했어요. 다유리가 이미 한 차례 겪었던 일을 다시 마주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몇몇 학부모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중에서도 마리 드리웨라는 여성은 특히 강하게 반대 의견을 내셨어요. 그녀는 프랑스 요리가 자신들의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며 학교에서 다른 나라 음식을 소개하는 게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쉽게 물러날 기세가 아니었어요. 학교 식단은 학생들의 입맛을 고려해 만들어졌고 낯선 음식을 추가하면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게 그녀의 입장이었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제 입장을 차분히 설명했어요. 프랑스 음식을 대신하려는 게 아니라 단지 제 문화를 나누고 싶을 뿐이라고요.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서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여전히 마리의 의견에 동조했어요.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회의가 끝나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낙심도 했지만 더 강한 결심이 들었어요. 변화는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다유리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 이 문화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도 더 커졌어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모든 문화에는 저마다의 색깔이 있고 그 차이를 공유해야만 진정한 이해가 생긴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작은 그룹으로 진행하고 조금씩 맛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가기로 했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선생님들도 초대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설명도 더 쉽게 연습하고 조금 더 익숙한 맛으로 조리법을 조정해보기로 했어요. 한 번에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한 번씩이라도 맛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고요한 부엌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제 안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났어요. 변화를 맞이할 때 저항이 따르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노력해야 한다는 걸요. 저는 언젠가 학교에서 한국 음식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날을 상상했어요. 학생들이 레시피를 물어보고 학부모들조차 우리 음식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날을요. 학교 행사 날이 드디어 찾아왔어요. 저는 설레면서도 긴장됐어요. 선생님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몇몇 학생들을 위해 정성껏 한국 음식을 준비했거든요. 오늘이야말로 우리 음식에 담긴 진짜 이야기를 전할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침부터 작은 부엌에서 열심히 요리를 했어요. 불고기, 잡채,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은 순한 김치를 만들었어요. 두부와 채소가 들어간 따뜻한 국도 준비했어요. 모든 음식을 만들 때마다 여기에 한국의 따뜻한 정서를 담고 싶었어요. 이곳에서도 조금이나마 한국의 맛을 전할 수 있길 바라면서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구내식당 한쪽에 긴 테이블을 놓았어요. 음식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배치하고 작은 화병에 신선한 꽃을 꽂아두었어요. 최대한 따뜻하고 정갈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음식에서 풍기는 고소하고 달콤한 향이 식당 안에 은은하게 퍼졌고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조용히 설명을 시작했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불고기는 간장, 마늘, 설탕을 사용해 특별한 양념으로 재운다고 설명했어요. 잡채는 다양한 색의 채소와 쫄깃한 당면이 어우러진 음식이라 가족 모임에서 자주 먹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만든 김치는 순한 맛으로 신선한 배추와 은은한 양념이 어우러져 부드럽게 즐길 수 있다고 했어요. 음식을 소개할 때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어요. 점점 더 호기심 어린 눈빛이 늘어나고 몇몇 사람들은 이해하는 듯한 미소를 보였어요. 가장 먼저 말을 건넨 사람은 마린 선생님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음식을 찬찬히 바라보던 그녀가 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네요. 이야기가 있고 전통이 담겨 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는 것 같았어요. 저의 진심이 전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다음으로 놀라운 반응을 보인 사람은 학교 영양사인 피에르 씨였어요. 원래 엄격하고 신중한 분이라 솔직히 반응이 걱정됐어요. 그런데 설명을 조용히 듣던 그가 국을 한 숟갈 떠먹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웠어요. 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 음식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참 좋군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가장 회의적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니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이 찾아왔어요. 처음부터 한국 음식을 반대했던 마리 드리웨 씨가 있었잖아요. 그녀는 우리 음식이 너무 강하고 낯설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번엔 조용히 잡채를 한 젓가락 집어 들었어요.
천천히 맛을 본 뒤 살짝 미간을 찌푸리더니 이내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생각보다 부드럽네요. 너무 강할 줄 알았는데 은은한 맛이 나요. 그 말투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단호히 거부했던 음식 속에서 이제야 한국의 가치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행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음식을 맛봤어요. 저는 레시피에 대한 질문에 차근차근 답해줬어요. 한국 요리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깊은 의미와 전통이 담긴 문화라는 걸 설명했어요. 사람들과 하나씩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한국의 요리가 통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의 음식을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의 열린 태도가 저를 정말 감동하게 했어요. 그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고민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음식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걸 눈앞에서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한 끼 식사가 단순한 한 접시의 음식이 아니라 또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걸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식당 안을 둘러봤어요. 여기저기서 미소 짓는 얼굴들이 보였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그리고 더 많은 걸 궁금해하며 질문하는 학생들까지 이 공간에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 퍼져 있었어요. 그제야 실감했어요. 이 작은 식탁 위의 음식들이 결국엔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어요. 이날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통을 함께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날이 오길 기대하면서요. 학교 행사 이후 몇 주가 지나면서 사람들의 우리 음식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한식에 호기심을 가지는 분위기가 점점 퍼지고 있었어요. 매일 학교에서 한국 음식에 대해 묻는 학생들이 늘어났어요. 어떤 아이들은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겠다며 재료를 가져오기도 했어요. 어느 날 오후에는 몇 명의 학생들이 수업이 끝난 뒤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 가득 궁금증을 담고는 선생님, 그 전 부치는 거 우리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 진심 어린 관심이 정말 기뻤어요. 이제 우리 음식이 더 이상 낯선 게 아니라 배우고 싶은 무언가가 된 거였어요. 선생님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행사 때 따뜻한 말을 건넸던 마린 선생님은 불고기의 역사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저는 불고기가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 재운 양념 덕분에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요리라고 설명했어요. 잡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각기 다른 재료들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의 맛을 만들어내는 음식이라는 점에서 여러 문화를 조화롭게 섞어주는 존재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세계 음식의 날 행사를 열기로 했어요. 학생들이 각자의 문화를 대표하는 음식을 가져와 함께 나누는 날이었어요. 행사 준비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희망이 차올랐어요. 그날 다유리는 당당하게 한국 음식을 가져갔어요. 저는 조금 더 정성을 들여 도시락을 싸줬어요. 구내 식당에 들어설 때 주변이 조용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다가와 한국 음식에 대해 물어보고 한 입 맛보고 싶어 했어요. 다유리의 친구 중 하나인 루이가 불고기를 한 입 먹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이거 뭐야? 진짜 맛있다. 그 말에 저는 속으로 깊이 안도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맛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학부모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때 한국 음식을 반대했던 마리 드리웨 씨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레시피를 물어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어요. 저는 재료 하나하나의 의미를 설명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학생들과 선생님, 학부모들까지 한국 음식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저는 작은 한국 요리 워크숍을 열기로 했어요. 매달 한 번씩 간단한 요리를 함께 만들면서 우리 음식의 매력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했어요. 단순히 요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 음식에 담긴 의미와 추억을 나누는 자리로 만들고 싶었어요. 한국 음식은 맛뿐만이 아니라 사랑과 전통 그리고 한국을 알리는 매개체라는 걸 알리고 싶었거든요. 워크숍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인기를 끌었어요.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부부가 함께 김밥을 말며 웃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입 더 먹고 싶다며 손을 내미는 모습이 정말 뿌듯했어요. 이건 단순한 요리 수업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어요. 워크숍을 할 때마다 이 공동체가 점점 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걸 느꼈어요.
어느 맑은 토요일, 강당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방 안에는 갓 지은 밥 냄새와 지글지글 고기가 익어가는 향이 가득했어요. 저는 양념을 어떻게 섞는지, 김밥을 말 때 어떤 순서로 재료를 놓아야 하는지를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이던 사람들도 점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날 워크숍이 끝나고 한 학부모님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눈가가 촉촉해진 채로 전 음식이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우리와 나눠줘서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았어요. 우리 문화가 얼마나 따뜻하고 강한 힘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학교를 둘러보면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느껴져요. 학생들이 서로 다른 나라의 레시피를 이야기하고 선생님들도 수업에 세계 요리를 포함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때 낯설게만 보였던 한국 음식이 이제는 사람들과 한국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어요.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우정을 쌓는 과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또 한 번의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어요. 점점 더 열린 마음을 가진 이 도시에서 우리 문화를 조금 더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걸 보며 저는 더 큰 희망을 품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노력한 결과가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새 학교 안에 새로운 전통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학교 구내식당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식단을 보니 불고기, 잡채, 그리고 순한 맛의 김치가 프랑스 요리들과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신이 난 얼굴로 줄을 서 있었고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벅찬 기쁨이 밀려왔어요. 드디어 우리의 한국 음식이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그 순간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오후였어요. 식당 게시판에 붙어있던 포스터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세계 음식의 날, 함께 문화를 기념해요. 알록달록한 여러 나라의 음식 사진들 사이에 한국 음식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떠나온 한국과 이제 조금씩 제게 익숙해져가는 이곳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 후로 학교는 이 새로운 문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매달 한 나라의 문화를 기념하면서 그 나라의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그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가 열렸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한국 음식 파트를 담당해 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당연히 기쁘게 수락했어요. 더 많은 레시피를 준비하고 음식의 역사와 의미를 전할 수 있도록 자료도 만들었어요. 사람들에게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가족의 이야기와 전통, 그리고 고향의 따뜻한 기억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행사 당일 저는 학교 강당에 긴 테이블을 마련했어요. 여지껏 만들었던 한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테이블에는 작은 부채와 한복 천 조각 같은 한국적인 소품도 올려두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음식들과 함께 전통이 담긴 이 작은 장식들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랐어요. 행사가 시작되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저는 불고기, 잡채, 김치 등 각종 한식에 관해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가며 정을 나누는 음식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어요. 그때 저는 학부모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걸 봤어요. 한때 한국 음식을 거부했던 마리 드리웨 씨도 조용히 제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처음에 찡그렸던 표정이 점점 누그러지더니 어느새 관심이 가득한 얼굴로 변해 있었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음식은 어디에서 재료를 살 수 있나요? 집에서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그 질문들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루이라는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밝게 웃으며 한마디 했을 때였어요. 선생님, 한국 음식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요. 제가 알던 음식들과는 많이 다르지만 정말 맛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가 해온 작은 노력들이 결국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의 요리를 통해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한국 요리 워크숍을 열기로 했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워크숍에서는 김밥이나 비빔밥처럼 비교적 간단한 요리를 함께 만들어봤어요. 부모와 아이들이 나란히 서서 김밥을 말고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그 순간들이야말로 문화가 서로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학교 복도를 걸을 때마다 저는 이제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학생들은 한국의 요리에 대해 이야기했고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에 한국의 음식을 소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처음엔 그저 하나의 한식 도시락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는 하나의 다리가 되어 사람들을 이어주고 있었어요. 한식은 일반적인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전통을 연결하고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고 있었어요. 이제 파리 한복판에서 한국의 요리 문화가 번듯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함께 나눈 한 접시의 음식, 반가운 미소, 그리고 궁금증 가득한 질문들.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우리 한국의 전통이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었어요. 한국의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다음 워크숍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어떠셨나요? 단 한 입, 그 순간부터 시작된 놀라운 변화. 한식은 프랑스 일대의 마음을 뒤흔들고 익숙한 틀을 깨며 새로운 미식의 시대를 열고 있어요. 한국의 전통과 정성이 담긴 한 그릇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문화와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음식 하나로 시작된 이 놀라운 순간처럼 우리의 전통과 가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마음의 불빛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사연자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